두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8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향후에 주가가 10배 혹은 100배 올라갈 주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요, 그 안에는 분명 로봇주가 있을 거라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조금이라도 조정이 나오면 뾰족한 말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 이럴 줄 알았다, 그래봤자 두산 로보틱스지 커피나 치킨이나 튀겨라 하면서 말이죠. 그들의 말엔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들의 말엔 불확실성만 가득합니다. 저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하는 모든 분석들이요 100% 적중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위험자산이니까요. 허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요, 저는 두산 로보틱스의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다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주식시장은 위험자산입니다. 헌데 승부를 걸어볼 만한 향후 미래가 보인다면요, 거기에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이요, 향후에 활짝 웃는 미래가 보입니다. 그 미래가 보이는 이유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세가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저를 처음 보시거나 혹은 제게 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있을 수 있어요. 올라가기 기다리는데 올라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제가 속상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죠. 제가 항상 무조건 급등합니다 라는 말만 외쳤나요? 저는 올라가면 올라간다, 떨어지면 떨어진다,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께 방송해 드려왔어요. 맞나요? 심지어 최근에 급등하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도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11월 14일 영상인데요, 핵심만 한번 볼게요. 하단 라인이에요. 그럼 여기죠. 맞나요? 그래서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은 움직이다가 돌파 나왔고 눌리면 이런 식으로 이 라인대를 지지받으면서 상승하는 시나리오 들으셨죠? 11월 14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요, 2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고, 말씀드렸던 하단 추세에 지지받으면서 반등세가 시작되고 있죠. 이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맞나요? 그 누군가는 이런 말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들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밤을 새워서 준비해 왔습니다. 잠을 잘 못 잤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제게 뾰족한 말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말은 좀 속상하더라고요. 2년 3년 기우제를 지내는 상남이 두산 로보틱스 기우제 지낸다, 올라갈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간다라고 한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왜 기우제를 지내겠습니까? 조회수를 위해서? 아닙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요. 어제 올려드렸던 아이트, 지금 주가 18% 급등합니다. 최근에 최저점 방송한다라고 했던 고영, 오늘 주가 18% 급등합니다. 어제 올려드렸던 SPG, 주가 16% 급등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제가 올려뒀던 영상 한 번씩 다 봐보세요. 빠진 게 얼마나 될나 싶을 정도로 빠진 건 별로 없습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분석은 제가 기준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신중하게 분석해서 올려드립니다. 정말로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은 시장에 관심이 없고 여러분을 속상하게 할지 몰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두산 로보틱스 장투하긴 부담스럽습니다. 큰 수익을 두산 로보틱스로 바라보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올려드린 다른 종목을 보세요. 이 종목은 큰 상승을 노리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거기에 우린 승부를 걸 거예요. 저와 함께 승부를 거실 분들은 오늘 빠짐없이 좋아요를 눌러볼게요. 100개 이상 눌러볼게요. 저도 여러분들의 의지를 확인해야 앞으로도 좋은 분석을 드릴 수 있겠죠. 맞나요? 자, 준비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좋아요가 많이 안 눌리면 우리 찐 구독자분들이 아니겠죠. 그죠? 우리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4분이나 5분 동안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상담의 이런 설파를 좀 들으셨을 텐데요.
좋아요 빠짐없이 눌러서 의지를 불태워 볼게요. 중간에 나가신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를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요, 하락하고 있던 대추세를 끝내고 조용히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급등 추세가 시작된 게요,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모를 거예요. 지금부터 모두 시작이 될 겁니다. 저는 향후 100년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더더욱 두산과 엔비디아의 협력 소식은요,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도대체 두산이 꿈꾸는 미래가 무엇이길래, 여기 얼마나 큰 가치가 있길래 이토록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왜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지, 왜 올라간다로 보는지 한번 이어가 볼게요. 오늘 영상은 향후의 성지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누군가가 이걸 매도하라고 한다면 뿌리치십시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도움이 되는 건 이 안에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영상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갈 건데 길면 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불태우는 시간도 필요해요. 맞죠? 저와 함께 의지를 불태우실 분들은 댓글로 두산 로보틱스 파이팅, 상남이 파이팅, 이런 응원도 한번 남겨볼게요. 우리 의지를 불태우자는 의미로요. 자,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배팅을 하고 승부를 거는 이유가 명확한데요. 로봇주의 전성시대는 머지 않았고, 이 내용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큰 폭으로 급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협동 로봇 시장의 고성장을 전망하는 시장조사 기관들의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급망 재구축이라는 이슈가 있고요. 노동인구의 감소가 협동 로봇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세를 전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공급망 재구축 이슈와 노동력 감소와 미국의 관세 정책은 북미 로봇 시장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견인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역시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에서요, 2030년도까지 로봇 100만 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5년도 이후로는요, AI 전략 산업에 대한 대형 펀드, 세제, 저금리 지원 정책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그냥 이거 안에 저거 안에 라고 한다면 큰일입니다. 아마도 종토방에서 오늘도 제 욕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그냥 지나칠 거예요. 허나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하시고 댓글을 남기고 계신 현명하신 분들은요,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알 겁니다. 시장에 돈이 어디로 흘러오고 있어요? 로봇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로봇을 향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공급망의 재구축, 노동 인구의 감소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고요. 그런데도 이 돈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돈의 흐름이 두산 로보틱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텐데 말이죠. 엔비디아 이슈로 급등했던 것처럼. 그럼 그 협동 로봇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매력적입니다. 재밌는 시간이 될 거예요.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은 2024년도부터 2030년도 기간에 높은 성장률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시장 조사 기관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평균 두 자릿수의 엄청난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성장세가 극도화되는 시기가 언제요? 2030년도죠. 그러면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선반영한다라는 거, 성장주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2026년도가 되면은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20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내년 2026년도가 너무 기대가 되죠. 맞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엔비디아가 신호탄을 또 쏴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여기는 무슨 자리예요? 매수해야 될 자리입니다. 견뎌야 할 자리입니다. 상장님, 이 자리에서 더 빠지면 어떡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더 빠진다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저렴하게 매수할 구간이요. 아니, 또 빠진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걱정이 돼요. 여러분, 주가가 빠질 걸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는 걸 걱정하시면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 회사의 이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가만 떨어진다는 것은 미래의 가치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치는 점점 상승하고 확대를 하고 있는데 주가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라고 하는 거고요. 맞나요? 이미 저렴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가격이 또 저렴해진다면
그거야말로 기회라는 건데, 물론 여기서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라인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올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대시세 차트죠. 제가 여러분에게 대시세 차트가 만들어지려면 이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나올 거라 말씀드리고 있고, 어떤 시나리오예요? 추세의 하단부 보이시죠? 여기를 지지를 받으면서 역회쇼를 한번 만들고 크게 올라가는 관점, 둘 중 하나 터집니다. 즉 굉장히 대응이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터지기 전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어서 이제 공급망 재구축 수혜 내용과 세부 내용들을 알아볼 건데, 너무 대응이 중요해요. 웬만하면은 지금 당장 저와 함께 대응을 준비해야 됩니다. 뭔가 터졌을 때 대비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영상이 또 길다고 중간에 끄고 나가잖아요. 나중에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중요한 결단을 못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 생각 안 하면은 빠질 것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유튜버가 여러분의 관심과 호응이 핵심인데 빠질 것까지 염려하면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영상 너머로 제 진심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들, 영상 보시는 투자자분들, 제가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밤낮이고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남기세요.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대응력은 하늘과 천지 차이다. 하늘과 땅 차이다. 산업별로 지금 어떤 비중으로 로봇 시장이 구축이 되고 있는지, 각 지역별로 어떤 상황인지, 공급망의 재구축 수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죠? 이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과거에 제조업은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해왔어요.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근데 우리 한번 경험을 해봤죠. 팬데믹 오니까 공장 문 닫고 난리가 났죠. 미중 갈등의 정치 이슈 발생하고 미국은 제조업 부활 정책을 외쳤죠. 선진 국가들의 현지 생산 선호도는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이 아닌 미국과 유럽으로 이어졌고요.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현대차나 삼성의 대비 투자는 엄청나죠. 그러므로 인해서 현지 생산의 능력이 곧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미국과 유럽 지역의 생산 능력이 점점 확대되면서 인건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전략이 필요했고, 그게 지금 자동화, 공장의 자동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헌데 여기서 우리 두산로보틱스가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있었죠. 단순히 공급망 변화가 아니었어요. 선진국가 제조업은 그동안의 제조업을 등한시해왔기 때문에요. 숙련된 노동 인구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숙련된 노동 인구를 보완을 해줄 협동 로봇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팬데믹 당시에 빠른 속도로 두산 로보틱스의 시장 점유율이 급등을 했고 수요도 급등을 했죠. 즉, 알 수 있는 건 공급망 셧다운 당시에 숙련된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공장의 자동화, 즉 협동 로봇이 필요했고, 당시에 협동 로봇 수요가 급증하면서 두산 로보틱스의 제품도 큰 폭으로 판매가 되었다. 수요가 나오면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의 제품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반증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앞으로 AI라든지 전기차, 반도체 중심의 제조업 시설의 재배치는, 즉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줄 거라 생각을 해요. 특히 뭐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좋아요와 댓글 남기고 계시죠?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관심을 가져야 주가도 올라가는 법입니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도 많이 합시다. 아시겠죠? 우리 채널의 규모가 커져야 이 두산 로보틱스도 많이 또 제가 홍보를 할 텐데, 그죠? 다른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의 부활 프로젝트가, 미국의 제조업 부활 프로젝트가 2024년도에는 3,100개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제조업 부활 프로젝트가. 또한 전 세계 제조업이 지금 저렴한 노동력에서 안정화, 자동화 구조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금 잠깐 정체되어 있을 뿐이지, 지금 관세 정책에 대한 이슈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제 본격적인 구조 전환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엔비디아가 두산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산업 현장의 데이터가 나올지가 보였던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는 아이작이라든지 심투 리얼이라고 하는
중요하니까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다 두산 로보틱스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엔비디아가 뭘 하고 싶어 합니까? 아이작이라든지 심투 리얼이라고 하는 AI 기술, AI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플랫폼을 만들려면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죠? 적용을 하고 싶은 서비스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누구로부터 받는다라는 거예요? 두산이요. 왜? 두산에게는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인 소형 건설기계 사업하고 있죠. 여기에 데이터 있겠죠. 또 발전 부분 두산 에너빌리티 있죠. 이어서 로봇 두산 로보틱스 있죠. 이런 현장의 데이터를 주고 그걸 바탕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두산은 그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겠다. 이거예요. 결국 엔비디아가 지금 누구의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두산의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두산 제품의 최적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엔비디아와 함께 뭘 내놓는 게 핵심이에요? 파운데이션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이 모델이 결국 뭐예요? 고객의 맞춤형 로봇이라면 고객 맞춤형 로봇.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TSMC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두산 로보틱스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지금 공급망의 재구축의 변화 정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각각 고객 맞춤형 제품들이 앞으로 정말 불티나게 팔릴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보면 실감이 나요. 미국의 평균 제조업 시간당 임금이 28달러에서 31달러라고 하는데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멕시코와 베트남 대비해선 2배에서 4배나 높은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기업들의 공장 자동화 수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인건비가 20% 30% 절감되고 생산의 효율성은 10% 20% 급등하는데 이 주가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건 실적 때문이 아닙니다. 시장의 관심이 아직은 여기에 머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시장에 관심이 들어오니까 엔비디아 이슈 터지니까 주가 급등하는 거 보셨잖아요. 실적 개박살 났는데도 처참했는데도 올랐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죠. 실적 때문에 못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이다. 암적인 존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선동하냐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제게 기우제 지내면서 사람들한테 선동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 팩트 아닙니까? 자, 실적 저는 좋았다라고 단 한 번 적 없습니다. 실적 좋아질 겁니다. 다음 분기 실적 좋아질 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겁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단 실적 개박살 나도 주가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고 안 떨어졌죠. 올랐죠, 오히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중요한 내용들 이거 전부 다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핵심 모멘텀인데 여기에서 하나라도 근거가 거짓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승부를 걸 겁니다. 승부를 걸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 영상 보시는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 저와 함께 승부를 거실 분들은요 7371 7454기로 두산 로봇 승부라고 남겨봅시다. 아시겠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100%가 없다고 하지만 승부를 걸어야 될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명확해요. 두산 로보틱스의 미래는 중장기적인 성장세가 핵심이고요. 그걸 견인하고 있는 건 국가 정책입니다. 결국 그 국가 정책이 탄생한 배경은 공급망의 재구축이고요. 노동 인구의 감소고요. AI의 등장이다. 아시겠죠? 이런 모든 삼박자가 떨어지는 수의 산업은 로봇이고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이 4번째로 높은 두산 로보틱스 결코 우리가 무시할 기업 아니에요. 지금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4조 9천억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이제 푸드로봇 사업에 대해서 시장 규모를 말씀드리면서 그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시장 점유율 10%만 돼도 나오는 영업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영업이익의 멀티플을 곱했을 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산출해드렸죠. 그때 가격이 얼마예요? 두산 로보틱스의 미래 푸드로봇 사업 부분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푸드로봇 사업 그렇게 막 치킨이다 커피다 욕하는데 이 푸드로봇 사업의 가치만 영업 가치만 얼마였어요? 연평균 3천억이었고 여기에 고성장하는 로봇들의 멀티플 10배에서 15배 적용하면 얼마예요? 맞아요. 3조에서 4조 5천억이다.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의 E 시리즈죠. E 시리즈 여기에 대한 영업적인 가치만 따지더라도 10%만 시장의 점유율 차지해도 이 정도의 가치가 나온다고요. 최대치가 얼마예요? 4조 5천억이죠.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이 얼마예요? 4조 9천억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승부를 걸어야 돼요. 푸드로봇 사업만 따져도 이렇게 되는데 다른 팔레타이징이라든지 AI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영업 가치를 반영하면 시가총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이유. 이게 바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야 되는 이유예요. 저렴한 이유를 알았죠.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았다면 모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올려드리는 다른 종목들도요. 이런 철저한 근거를 바탕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한 번씩 여유 되실 때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볼 건데 지금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영상 말미해드리는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챙겨갈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니까요. 이 선물 한번 확인까지 해보시기 바랄게요. 만약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노력이라는 걸 아끼지 않으시는 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오늘 아주 중요한 기회를 여러분이 마주하게 만들었어요. 왜 기회일까요? 왜 기회인지 지금부터 핵심 설명 드릴 건데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빅사이클을 잡아라. 많은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빅사이클이 과연 앞으로 어떤 게 될까?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하실 텐데요. 만약 여러분들 지금까지 원전부터 시작해서 조선, 반도체, 방산, 바이오 이 모든 사이클을 다 최저점에서 맞춰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는 다음 사이클은 뭘지 궁금하시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이클을 또 예상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빅사이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 제 연락처로요.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남기면 돼요. 물론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요. 댓글로 빅사이클이라고 남기신 걸 인증하신 분들만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냥 문자만 빅사이클 보내시는 게 아니라 구독 누르고 댓글로 빅사이클 남기신 분들은 제가 이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상담님 매번 정말 빅사이클을 맞춰냈나요? 검증부터 해야겠죠. 정말로 매번 원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빅사이클에 맞춰낸 사람이라면 다음 빅사이클을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겁니다. 왜냐? 거듭 말씀드리죠. 기회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기회를 알고 승부를 걸어야 돼. 그 중요한 타이밍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노력에 대한 걸맞는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검증부터 해보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2025년 2월 12일 본격적인 급등이 터질 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께 주당 가격 24,200원에서 매수 방송해드렸어요. 핵심만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반드시 매수를 해놔야 됩니다. 반드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식이고 너무나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잘 차려진 이 밥상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자, 들으셨죠?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밥상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먹을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렸고 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24,200원에서요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맞아요. 초급등 나면서 300% 폭등해버렸어요. 심지어 하나오션 역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 대장주 32,800원에 매수하자라고 방송해드렸고요. 그 매수 방송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2월 19일이죠.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떨어지니까 불안합니다. 하락하니까 불안해서 잡지를 못하고 보유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거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거다 거듭 말씀드리죠. 기회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하나오션 어마어마한 호재 터지면서 363% 급등을 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도 여러분에게 이런 사이클을 말씀을 드렸어요. 와, 매출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매출이 2026년도가 되면요 여러분들 10조가 넘어가요. 25년도 10조 넘어가고 26년도 12조가 되고 영업이익도 와우 정말 대단하네요. 그죠? 1조가 넘어갑니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중공업이 24년도에 들어서 엄청난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삼성중공업의 연봉상 차트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9년 동안 바닥을 기다가 2005년도부터 주가 급등했고, 이때 다들 뭐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똑같이 지금 9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래 대금이 심상치가 않죠. 수많은 자, 들으셨나요? 당시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저는 9년 매집설을 말씀드렸고 실적 사이클에 대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흘러왔던 패턴을 보셔라. 똑같이 급등할 타이밍이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 급등 나왔죠, 이미. 맞나요? 그리고 우리 채널 대표 한미반도체, 저는 여러분에게 HBM은 잭팟이다, 이거 터지기 전에 2023년도 11월 3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 조회수가 22회예요. 진정한 대박주는 아무도 모르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왜? 이게 간다고? 이게 무슨 주식인데?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의 4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이런 아이들 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핵심 한번 볼게요. 그 바로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HBM입니다. 한미반도체 생성형 AI의 HBM 반도체 생산. 자, 생성형 AI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HBM을 생산하는 게 바로 한미반도체 장비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그냥 간단해요. 자, 삼성, SK하이닉스, 엔비디아의 납품을 하거든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얘네 뭘로 만드느냐? 장비. 바로 한미반도체 장비예요. 자, 들으셨나요? 모든 게 터지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 기회를 계속 저는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허나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내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영상 댓글 남기세요. 빅사이클이라고요. 빅사이클이라고 댓글을 남기면서 제 연락처 7371-7454 보이죠?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됩니다. 댓글 남기신 거 인증하시며 댓글 사진 저한테 보내시고 빅사이클이라고 남기신 분들에게만 다음 빅사이클의 종목을 공개할게요. 어쩌면 말이죠, 제가 방송으로 이미 알려드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맞아요. 눈치채신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맞죠? 허나 방송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빅사이클 종목 존재합니다. 문자 남기면 알려드릴게요. 놀라운 사실은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최저점에서 방산주 잡아냈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나 2차전지에 밀리지 않을 종목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대박을 눈앞에 두고 그건 말하지도 않고 선반영되었다라는 헛소리라면서 본인들은 매집을 하고 있어. 자, 자세히 볼게요. 들으셨나요? 급락이 나오는 주식을 놓고서, 이건 월봉상 차트예요. 캔들 하나당 한 달입니다. 이런 주식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월봉을 보셔라. 매집이 되고 있다. 기회다. 펩트론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방송할 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 주식이 그렇게 되리란 걸 모르니까요. 펩트론 말씀드리고 나서 648% 폭등 나왔습니다. 펩트론 최저점에서 심지어 급락이 나올 때 말씀을 드렸죠. 맞나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에이베바이오, 일라이 릴리와 함께 엄청난 계약 규모 터지면서 급등 나왔는데, 계약 직전에 또다시 매수 10월 28일에 방송해드렸어요. 20만원 갈 걸 알죠? 라고 하면서요. 93,000원에서 방송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이 둘도 없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빅사이클을 잡으세요. 그 빅사이클 언제 어디서 어떤 종목이 기회인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기회를 알고 승부를 걸어야 타이밍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기회 잡으시면 됩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세요.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시기를 선사할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